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가상 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또 가상화폐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 시중은행들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원래 그 계획은 이제 시중은행이 점차적으로 예. 그 실명 확인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도록 이런 예. 그 입장이었는데 네. 그 정부의 그 입장이 나온 다음부터는 네. 일단은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기의 일단 그 사유 자체는 준비 자체는 전산 시스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예. 이를테면 정부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예. 또 그 불법 자금에 관한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을 완전히 하고 나서 예.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은 이 실명제에 관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대한 폐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정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 자체가 지금 그 정부의 그 입장 자체가 이제 옥죄는 입장인데 예. 이것과 그 별개로 지금 그 은행이 따로 가기는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연기를 표명한 것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좀 행동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부의 특별법보다는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제 법무부 장관이 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이 자체를 금지하고 거래소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데 이것은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분명 소요가 될 것입니다. 네. 정부 입법이든 아니면 의원 입법이든 간에 더군다나 이것이 과연 헌법에 반하는 문제는 없느냐. 네. 이와 같은 법리 논쟁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법리 논쟁이 있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예 이제 은행이 지켜야 할 업무 자체를 지금 바로 금융당국이 일정한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즉시 실효적인 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자체 가상계좌 자체가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 자체를 사실은 지금 금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상계좌 자체가 결국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네. 이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대 30대들의 그 입장은 상당 부분 이것은 뭔가 좀 공정치 않은 것이 아니냐. 예. 이것은 나의 그 꿈이었다. 가상화폐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하루만 해도 그 청와대 청원하에 그 청원하는 그 난에 예.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청원의 내용이 급증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20대 30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가상화폐에 참여하는 전체 인구가 30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에 그 30%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지금 투자자들이 20대 30대다. 그런 그 면에서 어제 그 법무장관 이후에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이 급격하게 요동쳤던 것도 예. 20대 30대의 어떤 역동적인 의사 표현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시 한 종목이긴 한데요.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제 걸 좀 볼까요?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 이후 그 추이를 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2,100만 원에서 1,751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네.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제 거죠. 어제 거니까 어제 6시까지 아무튼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런 어떤 시중은행의 움직임 이후에 물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가격 추이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에 CNN 보도에 의하면 무려 예. 10조 어느 보도에 의하면 그 이상의 값이 이제 다운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만큼 우리가 얘기했던 김치 프리미엄이라 하는 네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가상화폐 20%가 지금 한국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어제 법무장관의 발표 이후에 수십조가 사실은 거품으로 빠졌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안전 국면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분명히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 어제의 발표 자체는 초강수가 아니었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를 무엇인가 조금 순화시켜서 예. 이것 자체를 실체를 인정하면서 네. 충격이 없도록 즉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전체적으로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그 선의의 투자자라든가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 4차 혁명의 기술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 예. 이것까지 도외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같은 것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 뭐 네. 그런 입장인 거 봐서는 서서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긴 하겠지만 예. 뭐 소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벌집 계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의미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집처럼 말이죠. 근데 원래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그 뭐 신한은행과 6개 은행에서 가상 계좌에 대한 실명제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소 자체에 돈이 들어오는 공식적인 출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 편법인 그 방법으로 예. 법인의 그 명의를 해놓고 예. 그 밑에 수천 개, 수백만의 사실 개인 그 계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마치 예. 벌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벌집 계좌다 뭐 이렇게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한은행 등에서는 이 실명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은행을 바꾸든가 예. 아니면 편법으로 네. 벌집 계좌를 운영하든가 예. 이것이 아마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갈 나름대로의 지금 궁여지책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그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금융당국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예. 철저히 그 처벌을 하겠다. 이제 관련된 그 법안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막을 그야말로 가이던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예. 이것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방치하는 것은 철저히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 관련돼서 실제 현장 조사도 현재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실효적인 편법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금 신한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고 있는 세계 거래소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계나 투자자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투자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이게 아니겠느냐. 네. 그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경제 그 원칙인데 이것을 그 아직 법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예. 무엇인가 그 세계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예.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블록체인 그 기법의 예. 한 예에 불과한 것이고 네. 이것이 더 활용이 되어야 뭐 예를 들면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네.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그 기초 기술인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단지 얘가 가상화폐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 규제하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무지한 탓이 아니냐 네. 이런 상당히 그 불만을 많이 그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의 그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지금 그 편법으로 지금 우회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미리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본 사람과 지금 후발 참여한 사람의 또 나름대로 상대적 그 박탈감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것에 그 매몰돼서 지금 그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이것의 그 특징 자체는 뭐냐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등락폭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소위 그 이 디지털 화폐의 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우려점들이 그 네.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정부가 규제하느냐 이런 불만은 상당 부분 깔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중은행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고 어제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 청와대가 사실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뭐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폐쇄를 하겠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그 예. 공식적인 표명을 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정한 표명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아까 논의한 바와 같이 네네네. 갑자기 폭락할 수가 있고 예. 또 갑자기 또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그 기본 입장 자체는 투기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 그대로 그 방기해서는 안 된다. 예.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 측면은 중요한 4차 산업의 산업혁명의 그 기술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즉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네.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아침에 그 차관 그 회의에서도 네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하게 되면 또
이 가상화폐 시장에 예.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이와 같은 우를 사전에 막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든가 예. 또 나름대로의 그 실질 그 검사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 이 정도에서만 지금 정부가 입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데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차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그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 그 시장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그 규제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장 시장과 시간과 네. 또 종장 맞췄을 때 시간 네네. 자체를 이제 규제해 놓고 있고 또 그 일정하게 이제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근데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청년들이 수면도 자지 않고 네, 1시간, 맞습니다. 2시간 쪽잠 자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신체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피폐된 한탕주의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가 그대로 이제 방치할 수는 이제 그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일정한 정도 내에서의 그 규제 예. 그리고 이것이 그 온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투명한 제도의 보장 예. 그리고 그 순수한 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런 그 제도 뭐 이런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그 느슨한 형태의 그 규제 자체가 정부 입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네. 네. 마켓 폐지라는 어떤 극약 처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얘기는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뉴질랜드에서 80일 만에 송환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반추해 보면 그 일가족을 사실은 동시에 그 살해를 했습니다. 예. 네. 계부 또 이부 동생 예. 또 친모 그리고 나서 일정한 메시지를 아내와 나눈 다음에 즉 예. 표현이 그렇지만 한 마리 잡았다, 두 마리 나봤다, 뭐 이렇게 한 표현을 해서 네. 결국은 명품을 이제 구입을 하고 아. 또 그날 그 약 1억 원 상당의 모친의 자금을 빼낸 상태에서 예. 뉴질랜드로 이 아내와 딸 둘이 도주를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제 한국 간에 형사사법 공조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송을 하려고 했지만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유학을 했을 때 절도 범죄가 있어서 네. 절도 2개월 즉 60일을 복역하고 나서 예. 엊그저께 한국으로 송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남성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아내가 직접 이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이제 시범으로 이런 연습을 해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김 씨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 주장하는 그 이유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 혐의 자체는 강도 살인입니다. 이 강도 살인은 상당히 그 양형이 센 것입니다. 네. 징역형도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예. 반면 이제 그 존속 그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네. 근데 만약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예. 강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한 그 계획이니까 예. 적어도 양형을 사형 무기 이외에 예. 유기징역으로 이제 낮추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제 그 방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을 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뺏어서 뉴질랜드로 가서 네. 아내와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입장에서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약 80일 동안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 네. 나름대로 구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 전망을 좀 해주시죠. 뭐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정말 범행의 그 동기가 그 무엇이 있느냐, 예. 정말 돈 목적이었느냐, 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가족 간의 숨겨진 이유였느냐. 여기 사실은 이제 강도살인이냐 아니면 존속살인을 정하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될 테고요. 네. 그두 번째는 아내는 예.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예. 지금의 입장에서는 강도살인의 공범은 아닙니다. 예. 존속 살해범으로 따로 됐는데 예. 정황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예. 일정한 살해 방법도 그 제안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명품도 구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일정하게 말을 맞추고 나서 지금 이 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즉 바꿔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에 속아서
살인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네. 남편과 아내가 뜻을 같이 해서 공모를 실시한 그렇죠. 것이죠. 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배해서 분업을 한 것인지 예. 네. 이것을 이제 가리는 것이 수사의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